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2024년 제50차 한국통증중재시술연구회 심포지엄에서 한 강의와 카데바 실습 워크샵 교육 영상입니다. 한번 브이로그처럼 만들어봤는데 역시나 어렵네요. 이번 심포지엄은 신촌 세브란스 병원 종합관에서 개최되었고요. 종합관 가는 길에는 입원 환자분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작은 정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은 높은 층고의 공간감, 이런 휴식 공간, 그리고 예술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어서 심신이 지친 환자분들께 많은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강의 내용을 올렸습니다. 실제 임상의 의사 선생님들께 트랜스포라미널 에피두랄 블록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강의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강의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용은 트랜스포라미널 에피두랄 스테로이드 인젝션의 콘트라스트 패턴이 적절한지 또 좋지 않은 패턴이 뭐가 있는지 보는 건데요. 사실은 TFEB가 시술적으로 난이도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니고 또 콘트라스트 패턴도 크게 사고 칠 만한 패턴이 나오기가 또 쉽지도 않아서요. 제가 그냥 여러 가지 내용 보고 어떤 조영제가 들어가는 게 좋고 또 임상에서 어디로 어프로치해서 어느 목적을 가지고 인젝션을 하고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비난은 할 수 없지만 여기서 좋은 거를 좀 뽑아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면 임상에서 더 재미있게 진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의는 너무나 잘 아셔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스파이널 너브 인젝션을 포라미나 레벨에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 에비던스는 좋습니다. 이제 숏텀에서 릴리프도 좋고 롱텀에서도 괜찮고 트랜스포라미널 에피두랄 스테로이드 인젝이 나름 안전하고 레어한 컴플리케이션은 있지만 뉴럴로지 인저리나 바스큘러 이벤트 혹은 조금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에피두랄 베인들에 의해서 헤마토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약제 복용 여부는 항상 확인하면서 블록을 하시면 좋겠고 트랜스포라미널 에피두랄 블록이 가장 깊이 들어갈 수 있고요. 트랜스포라미널 에피두랄 스페이스로 그다음에 그거의 서브로 셀렉티브 러브 루트 블록이 있어서 실제 임상에서는 디제너레이션이 심하면 저는 그냥 루트 블록 처방 넣고 그걸 목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젊은 분들 혹은 디제너레이션이 심하지 않은 분들은 깊숙이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엊그제 시술했던 환자인데 이건 이제 카테터를 이용한 시술이지만 스콥을 넣어서 에피두랄 스페이스를 보면 실제 MRI에서 아주 심하지 않은 에피두랄 스페이스에 어데이전이나 패솔로지 같아도 들어가서 봤을 때는 에피두랄 스페이스의 어데이전이 굉장히 심한 경우가 있고 또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가장 패소젠, 디스크라는 패소젠, 루트라는 패소젠에 깊숙이 들어가는 게 효과를 가장 극대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트랜스 에피두랄 블록이 최근에 고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바뀌었고요. 기존에 내용은 제가 강의록에 PDF 파일 링크를 넣어놨거든요.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그 기존에는 이제 디스코그라피라고 해서 경막의 조형으로 트랜스포라미널을 처방을 넣었어야 되는데 이번에 바뀌면서 코드가 나왔어요. LA326 코드가 나왔고요. 여기에서 이제 블록을 할 때 꼭 보셔야 될 게 이게 한 레벨에서 한 곳 찌를 때만 트랜스포라미널 블록 코드를 넣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분절씩 더 늘어날 때는 이때는 이제 일회성 차단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령 한 레벨의 블록을 했을 때는 LA326 코드를 1로 넣을 수 있지만 양쪽을 했을 때 그러면 1 더하기 0.5 일회성 코드를 넣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편측에 세 분절을 했다. 그러면 최대가 3레벨입니다. 그래서 편측에 네 군데를 하더라도 1 하고 0.5, 0.5씩 넣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양쪽에 했다. 그럼 양쪽 세 군데씩 하면 6군데잖아요. 그래도 최대한 넣을 수 있는 거는 네 분절 해가서 1과 0.5, 0.5, 0.5, 1.5 총 2.5만 넣을 수 있는 점 참고해서 처방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에피두랄 블록의 인젝션은 가장 기본이 시험 가장 기본은 이제 터널 뷰 만들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블리크 뷰를 보고 스카티 독의 페디클 아래 레벨로 들어가게 되고요. 보면은 이제 에피두랄 트랜스포라미널 스페이스는 크게 두 가지의 그 안전 포라미나 존이 존재하고요. 페디클 아래 루트 바깥쪽에 세이프 트라이앵글로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루트 아래쪽과 디스크 바쪽에 캠빈 트라이앵글 두 개의 세이프티 존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내가 루트 패스
스페이스의 디스크 패스제니에 따라서 우리가 접근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오블리크 뷰를 보아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페디클 레벨로 가면 AP에서 보고요. 니들을 끝에를 조금 쉬어도 좋고, 이제 익숙해지시면 니들의 팁에 베벨이 있기 때문에 베벨 방향에 따라서 니들 손 끝에서 텐션을 주면 방향이 쉽게 변합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페디클을 아래로 긁고 들어가게 됩니다. 옆모습이고요. 무트가 나오는 부위 페디클 밑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쪽 위아래로 좀 이제 조금 이제 익숙해지면은 이제 가이드로 우리가 위치를 보고요. 한쪽으로 오블리크 방향으로 보면서 니들을 들어가고 위치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 끝에 이제 펑처하는 느낌이 들면서 편안하게 그 자리를 잡을 수 있고요. 그래서 환자 느낌이 보면서 이 사진을 보면 잘 들어가는 걸 볼 수 있고요. 근데 사실 가장 기본은 터널 뷰를 보면서 하고, 좀 익숙해지면 또 주변에 있는 본터치를 보면서 들어갈 수가 있겠다. 그럼 트랜스포라미널 블록을 세 가지 어프로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페디클의 바로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어프로치, 그다음 세이프 트라이앵글을 이용하게 되고요. 그다음 레트로 뉴랄로 들어가는 건 깊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흔히 그냥 루트 블록 할 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레트로 디스칼로 캠빈 트라이앵글을 통해서 들어가는 그 두 가지 어프로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레트로 뉴랄이면 루트만 쉐도잉이 되는데, 이제 페디클 밑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 페디클 따라서 루트 조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레프트럴에서는 디스크 앞마진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조형 증강, 에피드랄 스페이스로 벤트랄 조형 증강이 됨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게 가장 적절한 사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트로 디스크는 캠빈 트라이앵글로 들어가서 디스크 앞쪽에서 주변에 있는 에피드랄 스페이스 벤트랄을 조형화시키는 거, 이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한 다음에 주사치를 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이제 조형 증강 조형술도 넣고 트랜스포라미널 루트 블록을 했을 때 주로 삭감의 포션이 에피드랄 스페이스 벤트랄로 약물이 얼마나 가느냐 안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삭감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참고하셔서 주사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레트로 디스칼로 들어가서 주변의 벤트랄로 널리 퍼지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트랜스포라미널의 블록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피드랄 스페이스가 좀 넓고 포라미널이 넓은 환자분들이 비교적 쉽게 그 블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TFEB 할 때는 좀 널찍한, 그러니까 대부분 여성분들, 젊은 남성분들이 좋은 타겟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조형 패턴 한번 봐야 되는데요. 에피드랄, 서브듀랄, 인트라 세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약물이요. 그래서 에피드랄에 들어갈 때는 좀 굵직굵직하게 조형 증강이 되면서 포라미널의 바깥쪽으로 잘 조형 증강이 됨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에피드랄 스페이스의 공간이 워낙에 디스크 공간이 있으니까 이쪽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에피드랄의 조형 증강이 되면 확 퍼지는 게 아니라 좀 약간의 좀 고여 있듯이 약물이 퍼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서브듀랄 들어가면 약물이 트랜스포라미널 바깥으로 많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바깥쪽 마진 따라서 길게 올라가는 트램트랙 같이 보이는 조형 증강 패턴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브듀랄 들어갔을 땐 곳곳에 이렇게 좀 로큘레이션 되는 모양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인트라 세칼은 마일로그램이 됩니다. 그래서 마일로그램이 될 때는 인젝하지 말고 다시 나오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이 치료하면서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디스코그램, 그러니까 디스크 바깥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디스크 앞쪽으로 들어갈 때 디스크를 펑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펑처하더라도 디스카이티스로 발생하는 경우는 적어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원장님들은 이제 피오 안티를 쓰기도 하고 하시는데, 저는 인젝션 했을 때 굳이 피오 안티를 쓰지 않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고령이나 면역이 저하된 환자들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절한 조형제 패턴 사진들을 보시면, 이건 이제 책자에서 나온 사진인데 에피드랄 이 페디클 아래로 들어가서 벤트랄 조형이 잘 됨을 볼 수가 있고요. 이쪽도 이제 루트 쉐도잉이 보이면서 에피드랄 스페이스로
조형 증강이 잘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디스크가 있을 때 니들의 방향은 약간 위에서 아래쪽 혹은 수평되게 하는 편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디스크 앞쪽으로 들어가고 조형 엔테랄 쪽으로 조형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AP 레테랄 사진을 저장하면 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케이스만 보겠습니다. 디스크가 터져서 애초의 목적을 여기가 자극이 되니까 디스크 터진 부위 서브 페디클로 들어가서 약물을 퍼줘야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서브 페디클라 어프로치를 해서 벤트럴로 조형이 되는 걸 보고 트랜스포라미널의 놀투 쉐도잉이 되는 것을 보는 사진입니다. 비슷한 개념이다. 벤트럴 조형되는 거 보고 그다음에 루트 쉐도잉 보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루트로 들어가서 벤트럴 조형되는 거 보고 루트 쉐도잉 보는 거 적절한 괜찮은 영상들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몇 가지 더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인젝션에서 포라미널이 크면 니들링에 방향 전환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에피랄 스페이스 벤트럴 조형되는 거 보고 루트 쉐도잉 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전 이렇게 철사를 좀 휘어서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가이드를 만들어서 보고 멀리 떨어져 있는 슛 한번 하고 들어가서 가이드에 따라서 니들을 넣고 방향을 잡은 다음에 루트 벤트럴 쉐도잉 보고 인젝션하는 치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이딩을 통해서 방향을 이렇게 잡고 쉐도잉 보고 인젝션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거 가이드에서 방향은 위에서 아래쪽으로 하시면 좀 더 정확하고요. 이따가 적절하지 못한 사진들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적절한 사진들 이런 식으로 항상 벤트럴로 어프로치해서 깊이 패소젠으로 들어간다 생각하고 주사치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사진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쪽으로 들어갈 때 처음에 어프로치 하고 싶은 부위를 본터치를 합니다. 페디클로 들어가고 싶다. 페디클 아래쪽으로 살짝 본터치를 하고 캠빈으로 들어가겠다. 그러면 인페리어 팟에서 살짝 본터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레터럴을 보고 니들의 톤을 아래쪽으로 눌러주면서 어프로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 사진이라서 이번에는 부적절한 사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에피듀랄 스페이스로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하다 보면은 방향, 니들의 앵글이 안 좋아서 좀 도살적으로 니들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쉐도잉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잘 들어가더라도 주변에 있는 본 옆에 있는 베슬을 바로 인젝션 하느냐고 이렇게 베슬 쉐도잉이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마이엘로그램처럼 인트라 세칼로 인젝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사진을 보면서 하셔야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트라 크게 문제될 게 안 들어가면 상관없고 환자가 나빠질 수 있는 거 생각한다면 마이엘로그램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인트라 디스칼 인젝션 하는 건데 인트라 디스칼 인젝션도 금방 알기 때문에 바로 빼면 되고 이제 마이엘로그램 했을 때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진 보면은 제대로 된 벤트럴 조형이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딱 보면은 AP에서 보면은 포라미널에서 너무 멀리 처음부터 앵글을 샤프하게 주고 들어가기 때문에 앵글을 깊게 크게 주고 들어가기 때문에 메디알로 접근을 제대로 못했던 사진이고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앵글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니들의 방향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 그 패턴을 만들지 못했던 사진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니들을 했는데 디스크가 좀 튀어나와서 애뮬러스에 조금 니들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퍼지지 못해서 살짝 뒤로 빼고 약물을 좀 넣었던 케이스가 되겠고요. 이것 같은 경우도 너무 그러니까 대부분 앵글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메디알로 들어가야 되는 게 바깥쪽으로 좀 니들이 포인트가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앵글만 좀 생각해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인젝션 하다 보면 좀 욕심내거나 퇴행성 변화가 심하면 인트라 디스칼 인젝션을 하는 경우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좀 조심했으면 좋겠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이쪽에 보면 이제 아마 리가운드 플라본 위쪽으로 니들이 좀 안치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반대편은 제대로 됐는데 그쪽 보면은 이렇게 리가운드 플라본 따라서 조형이 증강된 걸로 생각이 되는 사진입니다. 이거는 이제 다시 인젝션을 했고요.
근데 이제 인트라디스칼 인젝션이 됐을 때는 인젝션을 하더라도 뒤로 빼서 나머지 치료는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사진이 이렇게 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쉐도잉이 잼트리처럼 쭉 올라가 버리죠. 근데 이것도 서브듀랄 인젝션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경우는 이제 이 인젝션 뒤로 빼서 하거나 중단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제대로 어프로치를 했는데 좀 깊이 들어가 보니까 디스코그라피가 됐고, 향후에는 이제 두 번째 치료에서는 아예 디스크보다 서브 페리클로 먼저 들어가서 인젝션을 해서 어프로치를 잘 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카데바 워크숍에서는 기증하신 시신의 숭고한 마음에 감사를 담고 시술을 배우리라 열망을 가지고 오신 의사 선생님들께 진심을 다해 나만의 노하우 등을 아낌없이 교육해드리고 왔습니다. 우리 모두 2024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파이팅입니다.